조심하셔야 됩니다. 잘 생각하면서 하고 있어요, 말을. 범행에는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내용으로 보면 범행의 동기는 홍대계밖에 없어요, 진짜로. 그거 외에는 대가성이 없는 거예요, 전혀. 그 어디에도. 그렇잖아요? 네. 범행의 동기가 없는 기소장인 겁니다, 이게. 이래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할 때. 범행의 동기가 뭐냐, 그러면. 네. 그걸 따질 때, 저희가 또 한 10회 전에 했던 방송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언딘이 상장을 노리는 것 같다. 아, 네, 그 얘기 했었죠. 예, 언딘의 대차표나 이런 걸 자세히 훑어봤더니 회계사와 함께, 언딘이 아마도 올해 즈음에 상장을 했어야 하는 타이밍이고, 상장을 노렸던 것 같다. 그리고 그 앞에 정부의 투자가 꽤 많고, 정부 단의 지급 보증도 있다. 네. 그리고 그 언딘이 투자 등급이 대단히 낮았다. 정부 투자를 받을 때. 뭔가 커넥션이 이상한 게 있지 않냐. 이런 얘기 한 적 있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이 세 사람 중에는 가장 상급자인 넘버 2. 네. 최모. 네. 계급이 뭐죠? 차장. 네. 네, 차장. 최모 차장. 지금 여기 보면 근데 이제 유착관계를 처음 밝히면서 검찰이 했던 내용이 뭐냐면 피고인 최모는 2009년부터 누군가의 소개로 알게 되어서 정기적으로 저녁 모임을 갖는 등 이때 알게 됐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최모 차장에 대해서 2008년은 해경에 있었고 2011년에는 정보수사국장 쭉 그 커리어를 얘기해줘요. 여기서 빼먹은 게 있습니다. 뭘 빼먹었냐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 해경 정보과장이었어? 너무 길잖아요. 8, 9, 10, 11. 이러면은 인사에서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말이 안 돼. 2009년을 찾아봤더니 이 최모 차장이 청와대에 들어갑니다. 아. 제가 찾아보니까 2009년 1월 12일자로 청와대 치안비서관 행정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네. 청와대 치안행정관이라는 게 뭐 하는 거냐면 치안비서관이 만약에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경찰하고 경찰 쪽하고 청와대 쪽에서 사전 조율을 합니다. 해경 쪽에 치안비서관이었던 거예요. 차장이 그 당시에 2년 동안 굉장히 요직의 코스입니다. 그리고 타이밍이 절묘한데?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2009년에 소개받았다잖아요. 네. 청와대에 있을 때 소개받은 겁니다. 아. 그 사람이 언딘 사장과 이 최모 차장이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은 이 사람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을 때였어요. 시간상.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투자를 정보 사이트에서 받고 고속 승정을 하고 원래 투자 등급이 CCC-였어요. 투자를 받을 수 없는 데란 말이죠. 근데 정부기관들로부터 그것도 세 군데 정부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죠. 지급 보증도 받고. 이것들이 대부분 그 다음 해부터 쭉 일어납니다. 투자가 2010년부터 일어나는데 찾아보니까 투자라는 게 오케이 사이가 바로 되는 게 아니니까 2009년부터 얘기가 됐을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커넥션을 찾아낼 수는 없어요. 나한테 수사권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시기적으로 딱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런 정보 사이드의 투자들이 일어나고 곧 언딘도 조그마한 업체에서 고속 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무리하게 이 지금 거론된 3명이 사고가 나면 문자를 알려주고 먼저. 그러니까 세월호 사고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수많은 사고가 났었는데 그 사고 때마다 언딘에게 연락을 해주고 가장 먼저 네. 사고 소식을 알려주니까 가장 먼저 달려가는 거죠. 그런 것도 이번에 이제 밝혀졌죠. 사실에 있죠.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검찰이 진짜로 수사 의지가 제대로 있었으면 이 시점부터 그러니까 언딘이 성장에 관한 시점과 지금 커넥션이 밝혀진 어느 정도 홍대계를 통해서 커넥션이 밝혀진 이 시점에 무슨 일이 있었나 따져야 된다는 거지. 네. 이거는 사실 언딘이 이익이 곧 나의 이익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할 수 없는 정도의 그 리스크를 거는 행동이거든요. 네, 저게 잘 되면 나도 대박 터지는 거야. 이렇게 해서 만약에 상장에 제대로 성공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없고 만약에 인양도 다 했고 세월호와 관련한 이런 의혹 제기가 전혀 없이 그 언딘이 인양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 언딘은 몇백억 뿐만 아니라 몇 천억을 벌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실제 천억 단위를 벌 수 있는. 그러면 이 작은 업체가 천억 단위를 벌었다고 쳐봐요. 상장하죠?
네. 그럼 이 주주들은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정말로 언딘이 세월호를 단독으로 인양하고 이 과정 전체를 다 자기들이 먹었으면은 상당됐을 거예요. 저는 그 정도의 얘기 아른거리는 게 아니었다면 어떻게 자기 직을 전부 다 걸고 그렇죠. 이런 짓을 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사실 구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사고가 난 다음에 300명이나 이제 바다에 가라앉았는데 해경이 사실은 구조에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그 기관인데 어떻게 구조해야 되는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어떻게 하면 언딘을 군안 업체로 지정할까에만 관심을 갖는 그 정도의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 이건 단순히 홍대계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른 팀이 투입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금융사기나 이런 쪽을 수사하던 팀이 투입돼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다시 처음부터 내 말을 듣고 할 일은 없지만 결론이 그러면 이 검찰의 기소 내용대로 하자면 결론은 구조와 직접 관련된 정부의 책임은 이 1, 2, 3 함장 한 사람. 그 사고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유병헌 씨한테 있는 거고. 그리고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비리예요, 그냥. 일반적인. 돈 먹고 뭐 이런 비리들인 거예요. 대게 먹고 홍대게. 유병헌도 계속해서 나온 것은 유병헌 씨의 그 정관계 로비의 흔적들이 있을 것이다. 네. 근데 그건 나오지 않았죠, 전혀. 전혀 나오지 않았고. 저는 이 정권에 의한 사기극을 참 많이 봐왔지만, 정권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건 정말 대단한 은폐극, 기만극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끝낸다는 건. 그래서 사실은 세월호 특별법이 필요한 거고, 세월호 조사단이 필요한 건데, 그거에 대한 논의가 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